과달라하라에 끓어오르는 용광로에서 극도의 육체적 고문과도 같았던 97분의 사투를 끝내는 주심의 종료 휘슬이 울려 퍼졌을 때 상식과는 완벽하게 정반대되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대 0 승리에 미친 듯이 열광하며 포효하는 수만 명의 홈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 환호하는 대신 멕시코 국가대표팀의 주장 완장을 찬 에드손 알바레스는 그라운드에 털썩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힌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거칠고 무거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빛나는 전광판 위에서 승자는 멕시코였고 그들은 승점 3점을 챙기며 조 1위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아래에는 직접 축구화를 신고 사투를 벌인 자들만이 뼛속 깊이 체감할 수 있는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중원은 방금 전례 없이 체계적으로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얄팍한 일대의 연기라는 스코어 뒤에는 아시아 대표팀이 뿜어낸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힘과 절대적인 압살의 진실이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식은땀에 흠뻑 젖은 유니폼을 입은 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알바레스는 진정한 의미의 생사결을 방금 치르고 온 엘트리의 유럽파 강철 방패, 자국 언론의 그 어떤 화려한 찬사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그 압도적인 힘을 정면으로 마주한 한 남자의 자존심과 품격을 걸고 그는 철저히 일방적이었던 경기의 진실을 발가벗기며 뼈아픈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요행 같은 선물 덕분에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 소름 돋는 이야기의 세부 사항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중원의 오버클럭 기계, 엔드 사냥꾼의 끔찍한 악몽,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톱 클래스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에드손 알바레스는 항상 자신의 지치지 않는 엄청난 체력과 그라운드 전체를 씹어먹는 장악력에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시작하며 그는 지난 90분 동안 대한민국 대표팀의 중원과 맞붙은 것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밑바닥까지 고갈시키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경기 후 통계는 제가 78개의 패스를 성공시키고 5번의 1대1 경합에서 승리했다고 말해줍니다. 언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제가 훌륭한 경기를 했다고 칭송하더군요. 알바레스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제가 90분 내내 그들의 그림자만 쫓아다니며 철저히 그들의 플레이를 위한 배경 역할만 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주장은 아시아 대표팀의 무자비한 압살극을 해부했습니다. 우리가 수만 명의 관중의 등에 업힌 홈팀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 하이프레스를 감행하고 경기를 지배한 포식자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58%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현기증 나는 속도와 비상식적인 정확도로 500개에 달하는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앵커형 미드필더로서 제 생존 임무는 흐름을 읽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탈압박 능력을 갖추고 끊임없이 패스를 주고받으며 우리 진영을 사방으로 찢어놓는 팀을 상대할 때 맹목적으로 공만 쫓아다녀야 하는 짓은 그야말로 생물학적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멕시코의 중원이 완전히 붕괴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철저히 질식당했고 극도로 수동적인 깊은 수비로 내몰렸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공간 지배력은 우리가 감히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높은 차원의 존재했습니다. 거대한 빙산 이강인 앞에서의 흑마술의 참담한 실패, 멕시코의 주장은 어두운 이면을 숨기지 않고 실용주의 축구계에서는 지저분하지만 전적으로 합법적인 전술적 비밀을 용기 있게 폭로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퇴장을 유도하기 위해 극악무도한 심리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활하고 치밀한 음모는 젊은 메스트로 이강인의 강철 같은 멘탈 앞에서 철저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스포츠 심리학 전문가들은 18번 미드필더의 이러한 방역을 도발 저항 이론이라 부릅니다. 경기 시작 불과 3분 만에 이강인이 예상치 못한 옐로 카드를 받았을 때 코치진은 즉각 우리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놈을 노려라. 지금 당장 가장 약한 고리는 바로 저놈이다. 알바레스는 흑마술 전술을 폭로했습니다. 우리 미드필더 에릭 리라는 집요하게 그를 물고 늘어지며 온갖 심리적 장의술, 악의적인 지연 충돌, 귓가에 속삭이는 모욕적인 도발을 사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오직 이강인의 이성을 마비시켜 두 번째 카드를 끌어내고 그를 쫓아내려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멕시코는 이 PSG 소속 스타 선수의 멘탈 성숙도를 끔찍하게 오판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감정 따위는 없는 거대한 빙산 그 자체였습니다. 알바레스는 경탄했습니다. 2명에서 3명의 멕시코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찍히고 베이며 도발당하면서도 이강인은 단 한 줌의 분노조차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간 활용에 있어 소름 돋게 영리했습니다. 패스 템포를 조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우리 진영 3분의 1 지역까지 아주 깊숙이 내려가 공을 받았죠. 이 딥런은 우리 압박 시스템 전체를 안전지대 밖으로 끌어올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절대적인 냉철함을 유지하는 능력, 완벽하게 포위망을 벗어나는 원터치 패스 센스를 지닌 이강인은 우리의 모든 흑마술과 더러운 꼼수를 그라운드 위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시작 3분 만에 퇴장 위기에 몰렸음에도 그 어마어마한 압박 속에서 태연하게 중원을 완벽히 지배해낸 선수는 이미 자신의 실제 나이를 까마득히 초월한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15분의 사신의 not end, 만약이라는 끔찍한 악몽 경기 후 전문가들이 제기한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멕시코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압박당하면서도 수비 라인을 끌어올려 중원을 지원하지 못했는가? 알바레스는 정면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사신의 not이 항상 그들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극단적인 공포는 이런 역설에 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처럼 매끄럽게 공을 소유하고 템포를 지배하면서도 최전방에는 F1 머신처럼 잔인하게 질주하는 날카로운 창을 꽂아놓고 있습니다. 주장은 멕시코 수비 시스템의 딜레마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감히 단 5m조차 수비 라인을 올릴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비수들의 뇌는 손흥민의 그 치명적이고 목숨을 앗아가는 오프사이드 트랩 파괴에 철저히 세뇌되고 공포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바레스는 심장이 멎을 뻔했던 순간을 회상하라고 언론에 요구했습니다. 15분의 영상을 다시 돌려보십시오. 하프라인 부근에서 이강인은 단 한 번의 눈빛으로 우리의 일자 오프사이드 트랩 시스템을 산산조각내는 로빙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치 유령처럼 침투해 최후방 수비수를 벗겨내고 랑엘 골키퍼의 머리 위로 기가 막힌 칩슛을 띄워 올렸습니다. 만약 우리 수비수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골라인 바로 위에서 공을 걷어내는 오버헤드킥이라는 초인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못했다면 경기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으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의 심장 박동은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손흥민이 골을 못 넣었다고 비판하지만 그들은 절대 모릅니다. 손흥민은 타격을 입히기 위해 굳이 전광판에 이름을 새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90분 내내 우리 수비 전체를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승규의 선물핸드 87분의 파괴적인 쓰나미 충격적인 고백을 마치며 엘트리의 주장은 1대 연기라는 점수표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는 양팀의 기회, 지렉스지 사이에 노골적인 격차를 인정하고 오직 기적적인 요행만이 멕시코를 대참사에서 구원해 주었음을 단언했습니다. 저는 주장이자 조국의 완장을 찬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골을 넣을 자격이 있을 만큼 충분한 압박이나 날카로운 경기력을 절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알바레스는 비통하게 말했습니다. 50분에 터진 루이스 로모의 선제골은 고도의 전술적 플레이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도 100%의 요행이었습니다. 골키퍼 김승규와 수비수 이기혁 사이의 극도로 치명적이고 희귀한 소통 오류가 우리에게 승점 3점을 공짜로 헌납한 것입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멕시코의 기대 득점은 고작 0.48이었지만 한국은 무려 0.69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회상하는 알바레스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 시간 10분은 그야말로 지옥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한국 벤치에서 조규성, 양현준 같은 장신 공격수들을 투입했을 때 그들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거대한 쓰나미 같은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87분, 만약 우리의 수문장 랑엘이 생존 본능에 가까운 반사신경으로 조규성의 벼락 같은 근접 헤더를 골라인 위에서 손끝으로 쳐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시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대를 칭송하는 묵직한 선언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한국은 클래스나 전술에서 결코 멕시코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수비 시스템에서 나온 찰나의 실수에 졌을 뿐입니다. 전 세계와 팬들은 전광판의 1대 0 승리에 열광하며 우리를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 위에 서 있던 우리들은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진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더 강하고 더 위대하며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두려운 팀은 바로 한국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